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춤했던 주식시장과는 달리 코인의 반전 혹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곤 하지만 벌써 극단적 탐욕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찾아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무려 80일까지 올라왔는데요. 물론 2년 만에 극단적 탐욕이 반갑긴 한데 아직 가격은 멀었잖아요. 이거는 높아진 가격 때문이라기보다는 급하게 올라온 속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너무 급하게 오르면 또 적당하게 조정을 받고 조만간 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미실현 수익이 40억 달러에 달한다는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래티지 망하네 마네 비트코인을 몇 개 팔았네 빚 갚느라 정신이 없네 우선주 뭐 71달러까지인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버티니까 5조 원이 넘는 미실현 수익이 기록되고 있다. 결론은요, 개수가 깡패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비록 몇 개는 팔았지만 그래도 지금 84만 개를 들고 있잖아요. 이 모은 개수만큼 이거를 안 들고 있는 분들과 격차가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벌어질 겁니다. 즉, 떨어져 있을 때는요,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무섭게 올라가면 이 없는 자들과 있는 자들의 개수를 모아간 자들의 격차가 엄청 벌어지더라. 그래서 아마 개수를 모아가신 분들은 실제 체감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Stocks for the Long Run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제레미 시겔이라는 이제 장기 투자의 대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장기 투자를 전도하신 퍼트린 분이 계신데 이분이 두 가지 랠리의 조건을 최근에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갖고 알트코인 데일리라는 유튜버가 이제 지금 암호화폐를 사세요. 금요일까지 안 사면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과장이 들어가 있고요. 왜냐면 이 제레미 시겔은 코인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제레미 시겔은 80세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살 형님인데, 조금 트럼프가 좀 더 정정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첫 번째로 제시를 한 게 나는 베센트의 반전 전략, 이걸 트위스트 전략이라고 하죠. 단기채를 많이 찍어서 장기를 막 사는 그런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리고 추가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걸 해버렸네. 그래서 이게 아마 첫 번째 조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씨가 중간 선거 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많이 지금 생략이 돼 있고요. 맨 밑으로 오면 케빈 허씨가 그렇게 만약 한다면 금요일에 큰 랠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생략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짧게 짧게 얘기를 하셔서 제 생각을 얹어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사실 이미 거의 다 갖춰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두 번이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국채 관련 바이백 정말 발끈했었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원래 대규모의 이란 제재가 더 큰 이슈가 되는 게 정상이었어요. 모든 언론사들 불러서 이거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CNBC에서 먼저 보도를 해버렸죠. 장기채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란 제재 때 한 게 아니라 그냥 CNBC를 통해서 어제 한 저녁쯤에 미리 흘려보냈던 이 국채 바이백이 훨씬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언제 시작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던 매크로 데일리 세 줄 요약을 보면요.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슈퍼 주인공은 스콧 베센트 장관입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 장기채 바이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줄 중에 두 줄을 차지합니다. 첫 번째, 미 재무장관이 TGA 잔고에서 1조 달러를 바이백으로 장기 국채 살 수도 있어 라고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베센트의 이 발언이 인플레 상승, 달러 약세의 신호로 해석이 됐고 금과 비트코인이 또 들썩들썩 하고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1번, 2번이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핫 이슈다. 세 번째로 이란 제재는 아예 빠졌고요. 세 번째가 실적 발표를 엔비디아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요. 어제 뭐 반도체 주식도 별로였고 미국도 별로고 한국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막 엄청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뭐 거래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 쭉 주식보다 지금 코인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런 상황 역전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위에 있죠. 1번과 2번. 국채 위기를 지금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과 비트코인이 주식보다 훨씬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두 번이나 발끈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기채 금리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1조 달러 바이백 할 거야 라니까 또 장중에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던 10년물, 20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 버렸어요. 제가 그 예시 중에 하나로 30년물 국채 금리를 가져왔는데요. 분명히 최고 5.25, 뭐, 여기 정도에서 발언이 나오니까 스멀스멀스멀 떨어졌거든요. 근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국채 금리가 10년, 20년, 30년물 전부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어요. 지금 스커필센트 장관의 입장이 만약 내가 스커필센트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지 않을까요? 지금 두 번이나 걸쳐서 예정이 없던 큰 거를 발표했는데 심지어 1조 달러 그거 다 쓸 수도 없을 텐데 나 요걸로 써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도 국채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안 올라간다면 안 떨어진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 상한 베센트가 그러면 이제 다음 관건은 뭐냐면요. 국채 바이백을 언제 얼마나 진짜 살 것인가? 진짜는요. 계획에 있던 걸 사는 게 아니라 TGA 잔고에서 진짜 그 돈을 꺼내서 산다면 그래도 뭐 채권 자경단이나 국채 파는 사람들을 쫄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 계획부터 살펴보면 원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바이백은 회당 최대 20억 달러 규모로 사고 있고 이게 주 1회, 2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고요.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8월 18일에도 20에서 30년물 구간에서 20억 달러로 이미 살 만큼 샀다. 근데 그 이후로 두 배를 더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공조를 해서 장기채 팔지 말라. 뭐 실제로 막 그 국채 막 돈도 빌려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두 배로 나 회당 최소 40억 달러로 사버릴 거야. 국채 엄청 사버릴 거야. 그리고 9월 9일에서 11월 4일까지 중간선거 전에 장기채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사실 이게 주식과 코인에 모두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를 대비해서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9월 10일쯤에 10년에서 20년물 살 거고 9월 24일쯤에 20에서 30년물을 최소 40억 달러 정도 살 거야라고 울부짖었는데 안 통했죠. 이 곱빼기로 산다고 했는데도 안 통했고 TGA를 가지고 1조 매수 언급까지 했는데도 도루묵 돼버리니까 와 정말 베센트 입장에서는 화가 잔뜩 날 겁니다. 그리고 1조 달러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출에 대한 용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채 매수에 가능한 돈은요. 적게는 한 2천억 달러에서 정말 맥시멈으로 잡으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될 것이다. 4천억까지는 안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뭐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되고, 사회보장제도라든지 국채 이자 주는 것도 다 이 TGA 통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뭐 3천억 달러 정도를 쓸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돈이긴 하죠. 그러면 앞으로 베센트는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냐? 하나, 제가 과감하게 예상을 하는 거는요. 9월 9일 전에, 즉 계획한 대로 두 배 매수하기 전에도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TGA 잔고에서 국채를 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 돈은요. 재무장관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의회나 연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무장관이 정말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9월 9일 전에 계획된 바이백이 아니라 이거 내가 진짜 쓸 수 있어. 채권 자경단이든 이 파는 사람들 조심해. 이렇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말이 아니라 실제로 TGA 잔고에서 쓰는 장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쓰는 거는 사실 둘째 문제고요.
일단은 보여줘야 됩니다. 쫄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TGA 잔고에서 지금 원래 쓸 돈도 있죠. 심지어 모아뒀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국채 매수까지 동시에 TGA 잔고에서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서서 이 타이밍도 참 기막힙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지금 통계를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항상 2년마다 선거가 있죠. 중간선거, 대선. 중간선거, 대선이 보통 11월 초에 있는데요. 그게 있을 때마다 그 전에, 짧게는 한 달 전에서 길게는 3달 전쯤에요. 차트에서 TGA 잔고가 눈에 띄게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즉, 선거를 앞두고 돈풀기에 열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10월 달 정도가 좋았다라고, 뭐, 업토버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달에서 2달, 많게는 3달 전에 TGA 잔고가 줄어들면서 이 시중의 유동성을 뿜어대더라. 이거는 일단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계를 이제 이 안에 당연히 담겨 있을 거고요. 이 파란색 TGA 잔고와 노란색 비트코인 가격의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항상 맞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는 맞더라.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화살표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좀 잘리긴 했는데 TGA 잔고가 줄어드는다는 얘기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돈을 썼다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노란색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쳐봤는데요. 그랬다가 TGA 잔고가 다시 올라가네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입니다. 뭐 세금을 뭐 많이 걷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지면서 이게 거의 대부분 반비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떨어지죠. TGA 잔고가 떨어지니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갔고요. 다시 TGA 잔고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근데 예외적인 구간도 있습니다. 이 TGA 잔고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까지 높아지는 거는 앞으로도 아마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왜 예외가 나왔느냐? 이 TGA 잔고가 올라가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채를 발행하는 하면서 이제 돈을 받아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이제 시중으로부터 걷어들이는 게 있는데, 이때는 세금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코로나 난리가 났으니까 국채를 어마무시하게 발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준이나 다른 곳에서 이걸 많이 사주면서 이제 돈을 많이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 TGA 잔고가 올라간 거는 예외적인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채운 거기 때문에 이 까만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이 팬데믹 때문에 떨어지다가 급하게 반등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돈 냄새가 나는구나, 돈 많이 풀겠구나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예외적으로 비트코인이 떨어진 게 아니라 급하게 회복을 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어마무시한 TGA 잔고를 정말 1년 정도 완전히 쏟아부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비트코인의 불장, 알트코인의 불장, 주식의 뭐 부동산의 불장이 21년도에 찾아왔다. 보시면 되고요. 다시 TGA 잔고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떨어지고 다시 TGA 잔고가 떨어지면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는 것처럼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3년도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특히나 게리 겐슬러가 뭐 난동을 부렸던 뭐 증권 뭐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고소하고 했던 그때 그 시기다. 그래서 보시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은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트코인은 처참했다. 그게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TGA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쭉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총알을 충전을 해놓은 것 같아요. TGA 잔고를 꽤 많이 채워놓으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도 꽉 채워놓은 거. 그러니까 팬데믹 같은 상황이 없다면요.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거의 역사적인 고점으로 보입니다. 채울 만큼 채웠다. 왜냐면 중간선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지출, 뭐 사회보장제도, 공무원 월급, 뭐 국채 이자 내는 거, 이런 것도 하겠지만, 지금 국채 매수까지도 이거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2천억 달러든 3천억 달러든 아무튼 액션을 보여주면서 국채를 실제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요게 평소보다도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뭐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요거는 뭐 아까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유동성에 도움이 될 국채를 진짜로 매수하는 시기, 이 시작하는 때가 비트코인에겐 굉장히 좋은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유동성 공급, PGA가 줄어들면 좋은데 진짜 국채를 산다는 건 진짜 유동성을 높인다는 거거든요. 할 거다가 아니라 진짜 매수하는 순간이 채권 작용단이 조금 쫄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자산에 좀 좋은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9월 9일 전에도 이런 신호가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조건을 사실 그 제레미 시겔 교수님이 얘기를 해서 그분 이제 표현을 좀 빌려보려고 하는데요. 잭슨홀 미팅에서 케빈 허씨가 이런 발언을 한다면 꽤나 주식 코인 시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그 전에 PC 물가 지수가 이제 수요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죠. 근데 시겔 교수님에 따르면 이건 좀 무난하게 나올 것 같다. 큰 이변이 없을 거다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케빈 오씨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연준이 뭘 보고 금리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꽤 이제 뭘 보고 판단하는지 지금 굉장히 얘기를 안 해주고 있고 뭐 포워드 가이던스도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겔 교수님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5년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 5년 뒤에 얼마나 오를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PC 물가 지수? 사실 PC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PC 물가 지수를 지금 9월 말에 발표되는 8월 PC 물가 요거 기준까지 바꿔가면서도 공들여서 아마 좀 낮춰가는 방식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PC 물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페드 뭐 펀드 퓨처는 CME에서 이제 금리 인상 몇 퍼센트 할 것이다. 이렇게 선물 사람들이 베팅하는 거 있죠. 뭐 요거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고용이 얼마로 뭐 떨어지면 한다든지 뭔가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피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 시장이 뭐 이란 전쟁이 있고 물가가 조금 높더라도 이 정도 조건이면 금리 안 올리겠네.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중간 선거 전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겁니다. 워시가 기준을 얘기해주면 주식이나 코인이나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건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로 TGA 잔고에서 진짜로 국채를 진짜 매입하는 순간 그게 언제 나올 것이냐, 얼마를 살 것이냐, 요게 이제 특히나 비트코인에게 중요한 관건이고 두 번째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잭슨홀에서 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이제 추억의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은 침 한 통의 가치도 없다. 뭐, 이제 바구니죠. 바켓스. 가치도 없다며 조롱하던 분, 누구였는지 기억나실까요? 이 정도면 거의 방송사고다. 이 조 아저씨, 조 앵커랑 엄청나게 싸우셨던 분이죠. 바로 억만장자 제레미 글랜썸인데요. 이분은 뭐 버블이 항상 터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비트코인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침 한 통의 가치도 없다. 혹평을 했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조 캐넌 아저씨가 이 사람 누가 데리고 왔어? I don't give a F 욕을 쓰면서 앤드류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당신이 처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정말 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 큰 CNBC 방송에서 이런 억만장자를 모시고 누가 데려왔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말 방송 사고가 맞았죠. 근데 이럴만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 영상의 댓글 이제 보시면요. 코인 이야기하면 미친놈 취급 미친놈이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진짜 요즘 같아서는 코인이 무슨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비관적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불과 제가 볼 땐 두 달도 안 돼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조 아저씨가 이 제레미 그랜섬을 이제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분명히 CNBC에 나왔으니까 영상이 있죠. 제레미 그랜섬이 두 달 전에 이를 비트코인을 가치 없는 것이라고 불렀을 때부터 33% 이상 올랐다. 최근에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걸 두고 이 조 아저씨가 트윗을 남겼더라고요. 야, 참 럭셔리한 신념이네. 부자 납셨네. 뭐 이런 조롱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에게는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영원히 기다릴 수 있겠지. 무슨 얘기냐면 억만장자니까 야, 뭐 그냥 뭐 버블 터져라 터져라 터질 때까지 잃을 게 없잖아. 뭐 돈 많이 있으시니까 버블 터질 때까지 영원히 기다리셔라. 억만장자야. 뭐 이렇게 뭐랄까요? 좀 복수를 하는 내용이 나와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이걸 보고 결론을 맺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조롱은 평범한 사람들이 천재에게 보내는 바치는 찬사다. 뼈 때리는 독설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 작가의 말입니다.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장기간 놀림을 받으셨다면 조만간 그들 앞에서 천재가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테니까 크게 보상받으시고 즐기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